운행 중인 BMW 차량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국토부가 리콜 대상 차량은 운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국토부는 이른 시일 안에 사고 원인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관련 내용 등을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도 뭐 이런 일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 시간은 들여가지고 BMW 차량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태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정부가 보신 그대로입니다. 이 차량을 리콜 대상 차량을 타는 것을 좀 자제해달라고 권고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세부 내용을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 화재의 결함이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운행이 이어지다가 화재라가 또 발생하면 예를 들면 터널 같은 데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대규모 인명피해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운행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에서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바로 어떤 화재의 원인을 이제 분석하라고 교통안전공단에도 지금 지시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예전에 10개월 정도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좀 더 신속하게 화재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이고 BMW 측에서도 각종의 어떤 기술 정보나 비밀 이런 것들을 제하고 나서는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소비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조치,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리콜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이 과정이 조금 더 먼저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이미 올해만 해더라도 30건의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리콜 과정이 결정되기 전까지도 조금 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라도 빨리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부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위험 요소를 좀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움직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판매 중지 조치까지 내려야 된다, 이런 강력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지금의 현행 법률, 그 자동차 관리법이라든가 제조물 책임법에 근거하면 리콜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판매 중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리콜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 제도상으로는 판매를 중단시킬 수는 없고 다만 소비자들한테 운행을 조금 자제해달라고 권고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근데 차가 한 대인 사람은 사실 새로운 차나 대체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도 사실 완벽한 대책으로 보기에도 좀 미흡한 측면이 많습니다. 네, 뭐 국민들의 안전에 어쨌든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약간 좀 실기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은 최근에 차주 4명이 이번 리콜 사태와 관련해서 소송을 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분들은 아직 피해를 입지 않았던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화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쟁점으로 삼아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이고요. 2차 소송 지금 대규모 어떤 집단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들 공동소송 카페도 개설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BMW 차주 13명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로 인한 어떤 재산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금 리콜을 들어가게 되면 리콜에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차량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렌트카를 빌려야 된다던가 그 사용 이익을 향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산적 손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BMW의 이런 제조상의 결함 때문에 중고 가액이 떨어지는 가치 손실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 재산적 손해도 발생한다. 아울러 이런 위험성에 대한 고려까지 운행을 하고 또 리콜을 하고 이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제조물 책임법에는 이런 제조상의 결함이 이루어지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손해배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결함 여부도 확인돼야 되지만 이 결함 과정에서 리콜을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익 상실에 대한 부분은 배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뭐 소송 규모가 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커질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워낙 이 차종이 굉장히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차종이기 때문에 타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뭐 24시간 서비스 센터를 풀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적시에 또 제대로 리콜을 받지 못하는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리콜 과정에서 BMW 측에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사실상 피해는 소비자들이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집단 소송은 훨씬 더 그 양산되고 많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상황에서 원래 그 판매율이 조금 더 낮아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왔었는데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판매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일단은 이 이야기들이 차종, 이 나오고. 차량 자체가 워낙에 인기가 많은 그 차량이긴 하지만 예. 좀 그렇기 때문에 안전불감증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미 자재 공고까지 운행 자재 공고까지 국토부에서 나온 상황에서 이게 조금 지금 시세가 조금 저렴해졌다, 뭐 예. 프로모션을 한다 이런 갖가지 이유로 지금 사야 된다라고 해서 새롭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운행을 자제해야 되는데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은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BMW 측에서도 우리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함을 알고 있었는데 축소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이런 결함 사실을 은폐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조항까지 있거든요. 예. 알면서도 팔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에 구매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첫째도 안전, 사실 둘째도 안전이라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니까 BMW 화재와 관련된 내용 국토부가 자제를 했다는 부분을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이 보도를 해드리면서 애매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커피 전문점에서 이제 일회용 컵 단속을 시작했는데 어제부터였습니다. 근데 매장 안에서는 머그컵을 사용한다라고 저도 이제 공고를 받았었고, 근데 이제 기준이 조금 애매해가지고요. 이걸 좀 저희가 정리하고 이 주제 얘기하겠습니다. 네, 일단 환경부에서 과태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테이크아웃 아웃, 그러니까 밖에서 마실 목적 이외에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일회용품에는 종이컵은 제외되고 플라스틱 컵. 예. 요즘에 이제 아이스 커피 이런 거 드시면서 플라스틱 컵 많이 가지고 나가시는데 예. 이런 플라스틱 컵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예. 근데 이런 점들이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혼란이 조금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예. 잠깐 매장 안에서만 한 5분, 10분 있다가 예. 나가서 또 테이크아웃 하시는 분들도 있지 요즘 또 않습니까? 더우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잠깐 네. 있었다 또 밖에서 마저 먹고 이런 경우에들까지 머그잔을 제공할 것이냐. 예. 만약에 이런 손님한테 일회용 컵을 줬을 경우에 혹시 매장에서 잠깐 예를 들면 테이크아웃 한다고 이야기해놓고 매장 안에 있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변수들 때문에 업주들도 좀 혼란이 있고 특히 업주들이 곤란한 점은 일회용 컵을 이 머그잔 예를 들면 이 다회용 컵을 쓰시고 일회용 컵은 제공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일회용 컵으로 꼭 먹어야겠다라고 얘기했을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 손님들이나 매장 직원들이나 지금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단속 첫날, 둘째 날이다 보니 현장에선 굉장히 혼란스러운 광경을 많이 보는 상황이고요. 예. 왜냐하면 이 지금 컵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선호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또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 컵 설거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네. 그거 저희도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회용 컵으로 먹겠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피웠을 경우에 또 그 점주가 그걸 일회용 컵을 제공했을 때 그 경우에도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것이냐 이런 좀 고민이 있는데요. 네. 예. 근본적으로 환경부에서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이 너무 많이 생산되고 소비되다 보니 환경보호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매장 내에서는 이 다회용 컵, 머그잔을 이용하라 이렇게 지금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종이컵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예. 매장에서 종이컵 사용을 늘리는 꼼수를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들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점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거지할 예. 고용 인력을 추가로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지금 여러 가지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환경상 그것도 네.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네. 또 일회용 컵을 원하는 손님한테 무작정 또 컵으로 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종이컵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환경 보호를 하려면 사실은 둘 다. 예, 그렇죠. 종이컵이든 플라스틱이랑 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분리해 놓으니까 이런 꼼수적인 네.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종이도 사실 나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문제는 똑같이 발생하는데 지금 예. 가장 시급한 거는 뭐 빨대라든가 플라스틱이 너무 네. 환경을 파괴한다라는 문제가 지적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플라스틱 컵이 규제 대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플라스틱인데 현장에선 이런 혼선을 많이 빚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변수들이 많이 될 수 있다. 동어 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서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이 과태료 자체가 업주에게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업주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소비자에게도 과태료가 마찬가지로 부과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근데 소비자들까지 규제하게 되면 너무 광범위한 규제가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예. 결국은 인식을 바꾸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조금 협조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런 일회용 컵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되었을 때는 조금 처벌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실무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소비자들에게는 규제보다는 유인책, 예를 들면 이렇게 먹은 잔이라든가 자신의 텀블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왔을 때 뭐 이렇게 좀 할인하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산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조금 해소가 되고 정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점주들은 혹시라도 나가서 먹겠다라고 해서 일회용 컵을 줬다가 네. 혹시 악의적으로 과태료를 물리려는 손님이 있으면 우린 너무 억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예. 것들을 하고 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매장 내 CCTV 잘 달아두시길 바라고요. 손님들도 많이 협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 든 생각인데요. 우리가 보통 텀블러라고 하나요? 이걸 가져가가지고 하면 할인을 해주잖아요. 네. 이거랑 약간 반대 개념인데 만약에 일회용 컵을 쓰겠다, 굳이 쓰겠다고 하면은 추가 요금을 매긴다고 하면은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 여러 가지 커피숍이나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격 상승에 대한 또 불만이 있을 물론 수도 있어서 있겠습니다만. 그게 적절하게 조정해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활용한다고 한다면 일회용 컵을 줄여서 환경을 보호하자는 어떤 법의 목적, 과태료의 목적도 달성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일단 불명확한 부분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현장에서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이 과태료를 매기는 방향으로 운용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시행 알겠습니다. 초기인데요. 앞으로의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구미경찰서에서 한 여성이 관에서 잠을 자다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네,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사실 관에서 뭐 사후 체험을 한다던가 뭐 애군을 물리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아마 종교적인 의식으로 애군을 없애준다는 그 목적으로 관에 들어가서 체험을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네. 오후 8시에 이 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다른 사람 2명도 있었고요. 그래서 2시간 정도 관에서 체험을 했는데 너무 숨을 쉬기가 어렵다고 해서 한 10시경에 나오겠다고 했는데 같이 있던 2명이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참아봐라 권유를 했고 이 예. 사람들은 이제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잠이 들어서 깼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 이 관 속에 있었던 여성이 숨져 있었다. 숨을 쉬지 않았다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예. 일단 경찰에서는 관을 강제로 결박을 해서 못 나오게 한다던가 이런 조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워낙에 폭염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사라든가 어떤 숨 쉬는 문제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예. 정확한 사인은 이제 부검 결과를 통해서 확인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2명 숨쉬기 힘들다고 2시간 만에 나오려고 했는데 더 있어 보라고 참아보라고 했고 했던. 네. 본인들은 관 속에 있는 사람을 두고 먼저 잔 이 사람들에게 혹여라도 이 사망에 대한 가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한다는 것이고요. 제명은 가실치사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에게도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그것만 짚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내용은 요즘 크게 화제가 되고 있어서 꼭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걸그룹 출신이죠. SES 워낙 유명한 그룹이니까요. 슈라고 부르는 분인데 유수영 씨가 수억 원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이제 걸그룹 도박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이 됐는데 이 내용도 좀 저희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90년대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걸그룹이라고 하더라도 또 요정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최근에도 가족들이랑 예능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고 간간히 네. 활동을 하면서 대중들한테 많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국내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이런 도박을 했고 도박 자금을 위해서 수억 원대 빌렸고요. 이런
이런 것들을 갚지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서 엉뚱한 다른 그룹 내에 다른 사람이 특정이 돼서 이 사람이 왜냐하면 이 사람 외국인 신분이라고 처음에는 알려졌었기 때문에요. 그런 여러 가지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현재 그 남편, 슈 씨의 남편 이묘성 씨는 우리 아내가 좀 잘 몰라서 이런 실수를 했고 그 빚은 어떻게든 갚겠다라고 이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는데요. 지금 슈 씨 측에서는 6억 원이 전부 도박빚은 아니다. 일부는 도박빚은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 돈은 다른데 이제 다른 목적으로 꼭 써야 될 돈이라서 썼고 갚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소한 사람 입장에서는 변제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과 의사 없이 수억 원대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니냐. 그리고 도박 자금으로 썼기 때문에 도박죄로 처벌돼야 된다는 취지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걸그룹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충격이 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이 내용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